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온큐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요것이 요번에 처음에 일단 지금 3분기 때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 몰로 교수가 다시 컴백을 했죠. 자, 반면에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피러, 그 다음에 토마스 크레머, CFO, 그 다음에 요번에 리마 알라마덴도 일단 지금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링글까지 하면서 아랍어도 잘했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썬말 에코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코 이런 데서 경력이 화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이제 CR로가 나갔고, 자, 다른 사람이 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뀌면서 사람까지 다 바뀌는 그런 모양이 있으면서 니콜라 데마스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리마 알라마덴이 나간 자리에 스캇 밀러드가 지금 아이온큐의 새로운 사업 책임자로서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CBO로 일단은 책임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임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CRO는 나가고 이제 CBO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델에서 전략적 영업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적어도 일단 30년 이상의 일단 영업 능력이 있다는 게죠, 델에서. 자, 그만큼 일단 영업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리마 알라마덴이 영업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업 담당으로 대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2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포트폴리오를 총괄하는 글로벌 파트너 이런 영업을 이끌었고, 또한 5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란지 상업 조직을 관리하는 북미 우선의 담당의 수석 부사장을 영입했다. 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델하고 또 연관이 많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마 알라마덴이 나간 자리에 일단 매출을 갖다 더욱더 좀 붙이기 위해서 매출 담당 상무가 다시금 들어왔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 있죠. 자, 특별히 지금 아이온큐에 있어서의 돈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 매출이 상승돼야 되는데 결국은 일단 국가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양컴에 있어 어떤 식으로 일단 법안들이 현황이 돼서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는지, 자, 그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National Content Initiative Act 있죠. 이것이 처음으로 일단은 발의가 됐습니다. NQI Act라고 2018년도에 제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보가 양자 정보가 QIS 분야의 연구개발인지 인력 양성, 산업 학계 정부 이런 것들 협력을 해서 토대가 마련됐다. 즉 법안은 5년간에서 12억 달러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자, 거기는 DOE 에너지부, 그 다음에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연구소 있죠. 표준기술연구소 이런 것들이 주도가 되면서 양자연구센터의 설립 프로그램이 운영을 지원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런 이것이 2023년도 말로 법적인 효력이 만료되면서 후속 입법이 필요성이 대두가 됐는데, 2025년도에 들어서 S579 있죠. SNL은 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발의된 지금 이제 에너지 양자 리더십 법안, 이것이 NQI 액트의 후속이자 확장판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30년도에 5년간의 25억 달러 이상 예산을 갖다가 DOE에서 산하 양자 연구개발 인프라 상용화 이런 것처럼 투입하는 것을 곡자로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로 계속해서 개성이 되고 있다. 즉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단 이제 양자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좋았다면 2018년도에 시작해서 5년간 하고 끝내버리면 없어야 되겠죠. 2023년도에. 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리면서 2030년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12년째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양자에 있어서 정부 자체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579 요거 자체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 뭐 돈으로 먼저 봐야 되겠죠. 연간 1억 7,500만 달러, 즉 2016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구체적인 예산이 배정돼 있다는 겁니다. 법안 자체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IBM, 사이콘텀, 허니웰, 디웨이브, 아이온큐 등의 주요 양자기업 시카고, 일리노이, 노스웨스턴 이런 연구기관들과 모두의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과됐을 때 아무래도 이런 돈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돈들 중에서 아무래도 또 아이온큐에 가는 자금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025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양자 암호 전환이라든지 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협력, 특히 영국과의 테크놀로지 프로스퍼리티 딜 이런 것들의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의 기술로서 격상시키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에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자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 가능성이라든지 예상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자, 그거 봤을 때 2025년도 2월 13일에 상원에 발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2명, 공화당 3명으로서 아무래도 한 명만 공화당만 발의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했다는 거죠. 즉 초당적인 공동 발의가 일어났다는 것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 자, 여기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GOV 트레닥 USA를 본다면은 입법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은 18% 정도 상출이 되고 있습니다. 통과 확률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내 통과는 좀 힘들겠고, 요번에 또 아무래도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 초가 통과 유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은 이점이 따라오지 않나,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초당적인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모양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일단 산업계, 학계 로비가 있다는 겁니다. IBM, 허니웰, 사이컨텀, 아이온큐 등의 로비가 있다는 것들. 또 예산 압박에 있어서는 양컴 자체가 AI,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핵융합 이런 것들과 함께 우선 보호 분야로서 분류되어 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예산이 유지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경쟁력,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미 정부의 양자 컴퓨팅 예산이라든지 연도별 변화 있죠. 그래서 연도별의 예산 규모, 주요 기관별 이런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니까, 지금 DOE 같은 게 있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250빌리언, 자, 그 다음 2016년도엔 예상이 275밀리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NSF 국립과학재단도 231에서 235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2025년도와 6년도 비교해 봤을 때. 자, 그 다음 또 NIST 있죠.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여기도 65에서 70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DOD 국방부 마찬가지로 375에서 400밀리언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자, 기타 합계해서 한 90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액수로 한다면 지금 이제 1000밀리언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양금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5년 동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1000밀리언에서 1330밀리언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 한 2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양금 분야다. 그만큼 이 분야를 지금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예산을 배분하고 아무래도 주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DOE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퀀텀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의 R&D 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뭐 사이언스라든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양컴의 지금 이제 사용 익스펜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NS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퀀텀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연구자들이라든지 대학 지원들, 엔지니어링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IST는 표준화라든지 양자, 암호, 센싱, 기초 연구, 산업 표준 개발 등. 그 다음 DOD 국방부 같은 경우는 양자, 센스, 암호, 네트워킹, 최적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분야에서 전부 다 지금 이제 풀스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이런 데서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양자, 암호도 하고 센싱도 하고 뭐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킹 이런 것도 최저가뿐만 아니라.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아이온큐다. 만약에 하나만 하게 되면은 하나밖에 못 받겠죠. DOD 이런 것들 아무래도 센서라든지 암호 쪽에 일단은 지금 네트워킹 이런 쪽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데, 그럼 컴퓨터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온큐는 풀스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5년 동안 매출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땐 다른 거 뭐 DOE라든지 DOD, NSF 이런 것들 있죠. 정부 예산. 그래서 S579가 법안 통과되면 13억 달러 이상의 양큰 분야에서 투입될 전망. 그 다음 아이온큐 수주 가능성도 있죠. 2025년도를 일단 봤을 땐 1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되고 있는데 5년간을 본다면 2억에서 5억 달러 이상의 지금 수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 또 보면 DOD라든지 달파, NSA 이런 데 있어서 양자 네트워킹, 암호 센싱, 최적화, 사이버 보안 등 군사 응용 이런 것들, FRL 공군연구소 등과의 대규모 시스템 공급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 또 보셔야 될 것이 DOE 있죠. DOE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력망의 최적화라든지 신소재 개발, 자, 우주 기반의 양자 통신 지원 탐사, 자, 퀀텀 인스페이스의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보건 분야에 있어서 신약 개발, 유전체 분석, 그 다음 공급망 제조에 있어서 양자칩 부품 소재 이런 데 있어서의,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통해서 DOD라든지 달파, NSA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온큐 매출이 2015년도가 108밀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2016년도는 지금 이제 190일, 그 다음에 310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우리가 체킹해 보셔야 되겠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매출이 늘어났을 때, 자,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셔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PS 레이시오 중 폴드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래 기준. 우리가 지금 이제 주식을 하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과거는 일단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비교할 때는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할 때는 폴드 기준으로서 미래를 보면서 회사를 갖다가 얼마만큼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지 매출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주고 있는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세 가지 업종을 갖다가 다 비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일단은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온큐에 지금 이제 요거죠. 아이온큐가 제일 밑에 있죠. 아이온큐에 지금 현재 보시면 86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86배수 받고 있는데 자, 거기서 3년치 평균 있죠. 그게 83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 상당히 조금은 거의 다 와 있다는 거죠. 현재 모습에서 거의 3년치 평균에 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QBT에서 D웨이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웨이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7배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267배나 받고 있다. 3년치 평균은 97배인데 내려오려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고평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것은 지금 모습에서 리게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80배죠. 480배면 상당히 높게 아직까지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게 고평가되어 있죠. 자, 일단 이것도 3년 평균치가 138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제 평균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낮은데 현재 모습에서 아이온큐가 가장 근접하게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86배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충분히 일단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의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밸류에이션도 한 세 가지를 일단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아이온큐 있죠. 아이온큐 이제 EVSL입니다. 이건 EVSL 즉 말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있죠.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매출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자체를 본다면 또 3년치 평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80배수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년 동안의 평균이 72배수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조금은 높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다는 거죠. 그 다음 리게티. 자, 리게티 한번 보겠습니다. 리게티 요 중간에 있는 건데 자, 리게티 위에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있는 거. 지금 이제 453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자, 거기서 지금 3년 평균을 본다면 129배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D웨이브 있죠. D웨이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37배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3년 평균을 본다면 93배수죠. 거기다가 일단 지금 이제 93배수보다도 3년치보다도 높은데 그나마 지금 아이온큐가 80에서 72배수니까 그 비슷한 모양이 있고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저렴한 것이 자, PS 레이쇼라든지 EVSL로 봤을 때라도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좀 많이 저렴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매출 대비해서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싱킹알파 본화면 들어오고 계시면 이렇게 되고 있죠. 아이온큐라고 되고 있고 조금 저거 다른 건 저는 프로라든지 아니면 알카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같은 경우는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고 그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번에 땡스기빙 데이 때 조금은 세일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은 미국 주식 하는 분이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닝 있죠. 자, 어닝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어닝 에스티메이트 있죠. 자, 그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 저거에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EPS 전망치가 다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단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출은 아까 보셨던 거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020년도 매출 자체가 191밀리언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027년도가 312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가 거의 다 됐으니까 2017년도를 갖고 매출을 한번 보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PS 레이쇼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링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펜딩도 지금 신규 모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킹 알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누르시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 아무래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링크 누르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있죠. 이때가 191밀리언, 그 다음에 2017년도가 지금 이제 312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두 가지를 놓고 지금 2025년도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27년도도 되겠는데 2010년도 뭐 6개월이나 12개월 앞서가니까 주가 자체가 자, 그래서 2026년도 거 2027년 두 가지를 한번 구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83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3년치 평균이. 그래서 83
73배수에다가 곱하기 191밀리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91밀리언 했을 때는 요 정도 나타나고 있죠. 15,854밀리언. 자, 근데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354밀리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44불 정도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2027년도, 2026년도 갔을 때, 자, 그때 주가는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이 값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해보는 사람하고 또 안 해보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312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적정 주가 3년치가 83배수라고 했으니까 25,896밀리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354밀리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수니까 나눴을 때 73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이 44불에서 73불 사이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차트에 대비해 보면서 실질적인 가격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파란선이 있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빨간선이 아이온큐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볼 수 있어요. 요 날짜 있죠. 그 날짜를 기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 날짜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갔던 날짜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날짜 똑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가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자로서 같이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갈 때, 즉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꺾이는 것이 비트코인하고 아이온큐의 관계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안 가면은 아이온큐도 안 간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요럴 때 한번 일단 급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폭에 일단 지금 이제 대규모 청산이 있었죠. 자,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큰 손들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힘을 못 받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이런 데도 지금 유동성이 장세가 됐던 것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폭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거품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게 펀더멘탈이 무너졌기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하신 비트코인이 가야 되는데 가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볼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주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조금씩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 적극적으로 여기가 바닥이다. 자, 그렇게 말하기는 현재 모습이 좀 힘들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44불이니까 요 정도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3불 라인 때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요 라인 때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지금 내년에.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라인 때에서 좀 내려간다면 그때는 좀 매수의 관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바닥을 확신하고 들어가는 분들 한해서는 쌍바닥 치면서, 자, 이런 것들이 꺾이고 추세 라인 때 있죠.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금 올라갈 때, 자, 그럴 때 조금 더 가격을 높게 주고서라도 살 때 안전하게 사겠다.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는 분도 계시겠고, 자, 다른 분들은 이 회사가 완전히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라인 때 밑에서, 이 가격대 밑에서 계속 40불대 밑에서 계속해서 나는 줍줍하겠다. 뭐 50불대, 60불대에서, 자, 그런 분도 계시겠고, 자,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어떤 분이 뭐 답이 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 라인 때 이쪽에서 34불 라인 때고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깼죠. 40불대를. 자, 많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본다면 지금 많이 내려와서 한 55%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또 조정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스토캐스틱이 바닥권에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주봉에 스토캐스틱 이렇게 바닥이 있을 때가 사람들이 거의다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공포에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가 보면,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공포에 있을 때일 때 사셔서 좀 길게 보시면 또 주가는 앞으로 보다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킹해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 매출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로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없는데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